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무법인 세명의 옥창 변호사입니다. 네,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네, 최하연 변호사입니다. 네, 최학석 변호사님이 이제 휴가를 다녀오시고 오늘 모처럼 이제 세 명이 같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최하연 변호사님 오늘 촬영 주제는 뭔가요? 네, 저희 법인에 문의 많이 주시는 이제 네.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 전세 사기. 네, 피해자분들도 많고 또 그 상대적으로 피의자분들도 많은데요. 네.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벌받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창 변호사님, 전세 사기 사건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전세 사기 개념이 뭔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전세 사기가 제가 한 2018년, 19년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전세 사기라는 말이 좀 막 이렇게 없이 이제 전세금을 이제 못 돌려 받으시는 분이 생겨나면서 조금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그때 이제 사건을 해 왔었고요. 지금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전세 사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냥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일반인이 이제 전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전세금을 주고 집에 들어갔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이제 집주인에게 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신축 빌라나 뭐 이런 건데 집주인이 2억 3천 정도의 집을 팔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이런저런 수수료, 공인중개사 분들이든 컨설팅 해주는 분이든 이걸 중개해 주시는 분들의 수수료를 11,000만 원, 2천만 원 얹어서 실제 이제 전세 보증금을 2억 5천에 이렇게 맞추어서 또 그 건물주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팔면서 전세를 맞추면서 들어오니까 집주인은 이제 돈 한 푼 내지 않고 전세금을, 그리고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이제 시세보다 비싸게 지급하게 되고 나서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는 아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네. 최현석 변호사님, 그럼 이 전세 사기는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네, 전세 사기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 사기도 기본적으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가 보증금으로 지급한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걸 속이고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나중에 회수하지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데 금액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사기죄, 그리고 5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최현 변호사님 이제 전세 사기는 이미 이제 말에서 그냥 이제 네. 범죄이다, 사기다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겪는 주변의 사건에서는 이제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네. 이제 이게 그러면 다 전세 사기냐? 뭐 이렇게 또 좀 의문이 생길 것 같은데, 자,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었다, 다 이게 전세 사기인가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물어주시는 분들이 보증을 못 받으니까 나 전세 사기 당했다라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바로 판단하기 힘드시니까 전문가의 좀 이렇게 조언을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세 사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절차가 달라집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겠죠. 전세 사기는 어쨌든 사기거든요. 그러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고소 진행도 해야 되고요. 또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민사적 청구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자, 전세 사기가 된다면 형사 고소도 진행해야 되고 민사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전세 사기가 아니라면 그냥 보증금만 못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굳이 고소를 나가지 말고 민사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가야 되는, 그렇게 이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정리하면 이제 전세 사기라는 말에는 이미 이제 네. 범죄가 성립된다는 네. 말이 있는 거고, 전세금을 뭐 이제 보증금이죠.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경우가 다 범죄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전세금이 사실 전세 보증금을 내놓고 이제 월세를 내지 않는 그러한 계약의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어쨌든 그 금원을 이제 집주인이든 임대인이 활용할 수 있는 건 맞고요. 다만 그게 횟수가 뭐 매우 많거나 뭐 여러 세입자들로부터 그렇게 받아서 그 금원을 전용하고
줄 능력이 없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이 되고 네. 그게 아니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좀 될 수 있다 네. 이런 취지신 거죠. 그러면 우 변호사님 사건을 하시면서 네. 이게 지금 보신 피해자분들이 많을 텐데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이게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좀 판단할 수 있는 뭐 몇 가지 이렇게 내용을 네. 말씀해 주실 수 뭐 있어요?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 범죄는 어쨌든 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전세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사기 범죄가 좀 성립합니다. 뭐 당연히 전세금을 가지고 내가 목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월세를 안 받는 조건으로 목돈을 받아서 내가 이걸 활용해서 뭔가 이득을 남기겠다라는 게 전세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내 돈을 전세금을 고의 보관하고 있지 않고 어딘가 썼다 다 전세 사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분이 몇 명하고 전세 계약을 좀 체결했는지 그리고 이 전세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런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받아서 본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는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이게 전세 사기가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범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해서 이게 범죄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네. 전세 사기 사건들이 뭐 인천 미추홀구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그 빌라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매를 통해서 이 집을 팔더라도 내 전세 보증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세가율이 뭐 50에서 60% 거의 뭐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아파트를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넘겼을 경우에는 대부분 내 전세 보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 전세 보증금 앞에 이미 뭐 금융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이 있어서 대출이나 차용금이 있어서 그걸 변제하고 나면 내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 경우에도 이제 전세 사기의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전세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분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집주인에게 계속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도 뭐 집주인이 전화도 안 받고 뭐 돌려주지도 않거나 뭐 그냥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이게 사실 전세금이 매우 보증금이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 꼭 돌려받고자 하셔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좀 이렇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아까 최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아니면 지급 명령을 통해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어떤 확정 판결문을 하나 받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나 빌라를 바로 경매에 붙일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됐을 때 우리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다 회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그럼 이제 민사적으로 어쨌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뭐 재판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집을 결국에는 팔아서 경매에 넘겨서 이렇게 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게 민사적인 방법이 네,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최영 변호사님 그 민사적인 방법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 형사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확실히 민사적인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최강석 변호사님은 전세 보증금으로 인해서 경매 절차까지 사실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형사보다는 민사가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도 법원에 엄청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접수한다고 한 달 안에 결론, 두 달 안에 결론,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결국은 이제 그러면 사기 형사 고소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 그러니까 이 연락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발만 동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전문가를 만나서 이게 명확하게 고소 사건이 되냐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민사 절차를 밟아야 되냐 그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빨리 받아야 다른 데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송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전세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네. 이제 다른 집으로 또 이제 그 집에 가서 다시 전세를 얻어서 이제 또 보증금을 낼 수 있고 이런 네. 좀 급박한 사정이 좀 이제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 어쨌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세입자 그다음에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좀 안 될 경우에는 어쨌든 법적인 조치를 좀 신속하게 좀 네.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큰 틀에서 전세 사기 또 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나 또 이걸 구제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했었고 뭐 오늘 뉴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제 전세 이금 반환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어서 뭐 시행되는 그 뉴스도 좀 보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세 사기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자, 어떠한 조치라든지 또 구제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 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